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SDA 오늘 장중에 또 꽤나 많이 빠지면서 여러분들 큰 걱정을 좀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브리핑 드릴 내용 아주 딱 중립 입장에서만 그냥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리딩을 하고 있고, 뭐 메인 종목이고, 한참 좋다고 얘기했는데, 뭐 주가가 빠지니까 커버하려고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아닌 거는 아니면은 그냥 잘라버립니다. SDI 일지언정, 혹시나 악재가 뜨거나 아니다 싶으면, 자르고 다른 걸로 교체해서 수익 보는 게 더 빠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아직도 제가 자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게 있다면 또 그건 냉정하게 무엇인지, 그냥 지금 현재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한 뭐 긴급 진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긴급 진단이라는 표현을 좀 쓴 겁니다. 자, 그래서 SDI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의 일봉 차트입니다. SDI 차트만 보실 게 아니고요. LG화학의 그림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SK이노베이션도 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있는 이유가 정유사업의 비중이 아직 좀 크잖아요. 네, 정유사업 파트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보다도 아직 그래도 정유사업을 중심으로 핵심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나마 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DI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도 너무나 매력 있는 가격대인 건 맞는데 매번 하락 때마다 매력 있는 가격대라고만 하고 주가는 오르지도 않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핵심적으로 좀 드려볼 테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중장기 관점으로 느긋하게 100만원이라는 가격을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느냐? 단타수장이 올려드리는 영상 중에 이제 단기 급등 공략주 탑3 해가지고 3종목씩 짚어드리죠. 한국 BNC 어제 기준으로 수익 실현 깨끗하게 잘 했고요. 오늘 로보티즈 기가 막히게 또 수익 실현을 했고요. YBM 내 준비를 지금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SDI 같은 중장기관점으로 느긋하게 기다리실 줄 모르거나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기 급등주들을 공략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또 별도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수익 보신 분들은 댓글로 또 수익 자랑도 좀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 그래도 조금 시장이 괜찮아지면서 어쨌든 시장은 좀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여전히 뭐 보유 중인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익 QNC 뭐 이런 종목들 6%대 수익 올라오고 있죠. 이미 우리는 뭐 25,000원 초반부터 보유를 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종목들이고 그 밖에 뭐 원익 IPS라든지 테스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ISC 이런 종목들 그죠? 미리 이런 것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또 시간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같이 또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반도체가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코스피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소부장이 따라오면서 코스닥도 받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인지하지 못하면 내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모르시면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자, 로보티즈 한 종목을 가지고도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계십니다. 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한 종목 가지고 190만원, 260만원 그죠? 수익률은 작지만 단순하게 시드머니만 크다라고 해서 수익을 크게 보나요? 아니에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음봉을 잘 공략을 해야 된다. 1차 매수를 우리가 이런 데서 했을지언정 분할로서 비중을 채워가면 수익률은 적지만 수익금은 크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수익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에서만 나온 수익금들이 얼마예요? 한국 BNC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올려드린 종목들도 성과가 잘 나타나니까 단기 매매에 내가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공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또 보시고 나서 이렇게 뭐 가습기 굉장히 좋아 보이는 가습기를 선물로 주시고 레드향인가요? 천혜향인가요? 이것도 막 주시고 인삼을 또 막 뭐 한 몇 킬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 또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선물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죠? 한동안 계좌가 좀 꼬여 있었는데 수장님 말씀 듣고 과감히 좀 풀어서 정리하니까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많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죠? 10주를 매수했지만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시황 주시는 것도 감사하다. 이런 것들 주식을 몰랐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시키는 대로 했지만 하지 않아서 손해를 좀 봤지만 9개월 동안 같이 할 경우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리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 꼭 해주시고요. SDI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여기서도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 주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2차 전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형주의 진단에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총 상위 종목들, 우량주들, 대형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내용을 고루고루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어제도 계속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죠? 이 바이든 정부의 사회 지출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상원과 하원이 각각 민주당, 공화당 의석이 50대 50으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의 의원 한 분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통과가 될 것인데 아니 민주당에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바이든 쪽에서 이래버리면은 51대 49로 이게 어떻게 돼? 삐그덕거리겠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야 이거 그러면은 결국에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뭔데 자꾸 이렇게 난리야? 그 사회지출 법안, 요 인프라 법안에 담겨 있는 일부 내용 중에 하나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서 그만큼 또 판매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2차 전지 배터리며 소재며 쭉쭉쭉쭉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기차 관련된 섹터라든지 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실제로 리비안도 막 두 자릿수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고 전기차 섹터들 혹은 완성차 기업들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국내의 셀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1, 2번까지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국내 시장 대형주 중심으로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게 자꾸 수급이 안 좋아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최근 6개월 동안 코스피가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6개월 동안 지금 우리 하반기 들어서 시장이 못 가요.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시장이 지금 진짜 버티는 것도 감사하다 할 정도로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연초에 코스피가 3,700가니 800가니 그렇게 떠들어져 껴놓고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코스피 목표치를 막 3,100으로 잡아놓고 막 이러고 있어. 그죠? 물론 그분들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그날그날 변화를 주고 있고 그때그때 다양하게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측을 했다 한들 그날그날 달라지는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전략이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 가서도 이런 거 가지고 악플 달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양반 언제 3,300 간다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3,000밖에 못 간다고 떠드네? 이렇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요.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위예요. 어디 가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주식을 몰라요. 라고 하시는 건 똑같아요. 전문가를 양치기 소년으로 보지 마세요가 아니라 시장이 바뀌고 계속해서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맞게 전략을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동성이 큰 거고 그러니까 주식이 위험자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작은 노이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이슈에도 크게 방향성을 바꾸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3,300 간다라고 했다고 3,300까지 그냥 존버하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전문가가 맞겠습니까? 전략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클리크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든지 시청자님들이라든지 투자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바꿔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악플을 절대 달면 안 돼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 자, 어찌됐건 국내 시장이 6개월째 계속 부진했기 때문에 아무리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성과가
진짜 시장이 좋을 때 대비해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5% 오를 게 좋은 시장에서는 7, 8%, 10%까지 오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10% 오를 수 있는 게 시장이 안 좋다 보면은 5%, 6%밖에 못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락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좋은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들을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얘네들을 끌어올린다라고 한들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고 경기 흐름이, 미국도 오름세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위치까지 와버렸고 여전히 오미크론 변수는 계속 시장에 남아있고, 반도체 삼성전자만 압도적으로 미국 시장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다 제끼고서 단독적으로만 막 급등이 나올 수 있냐? 안 된다. 삼성전자 중심으로는 특히나 더 안 된다. 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많고 코스피 내에서도 삼성전자 한 종목만 비중이 20% 가까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종목으로 보면 안 된다. 지수로 보듯이 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국내 시장의 대형주들을 시세를 5% 10% 끌어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봅시다. 삼성전자예요. 삼전을 갖다가 5%의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5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예시예요, 예시.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야. 내가 기관 투자자인데 내가 5천억을 가지고 삼성전자 5% 수익을 먹겠어요? 5천억을 가지고서 1,000억씩 5종목을 해가지고 시가총액 2, 3천억 밖에 안 되는 놈들을 갖다가 1,000억씩 5종목에서 20%씩 막 급등을 갖다가 5종목 챙기는 게 수익이 크겠어요? 뭐가 수익이 더 크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갖다가 5천억이라는 걸 투자해서 5% 먹는 게 나으냐? 5천억을 1,000억씩 나눠서 5종목을 매매하되 한 종목당 20%씩 수익을 챙기는 게 나으냐?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이번 올해 안에 실적을 못 내면, 내가 올해 목표 그 성과가 좀 부족하면은 나 오늘 밥줄 끊겨.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연말 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과가 결정돼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타당하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면 마구마구 사들여야지. 5천억이든 1조든 마구마구 사들여서 시장을 끌어올려야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코스피가 못 가잖아요. 갈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지금 돈이 흘러가요?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메이저들도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슈가 있고 실적이 있는 이런 종목들로다가 메이저들도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종목들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서 중소형주 중심의 포트를 구성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선택을 한 거죠. 효율적인 수익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뭐 대주주 과세요건 회피 물량. 대주주 과세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매도를 계속 해야 돼요. 대주주로 등재되지 않기 위해서 주주 명부가 폐쇄되기 전까지 종목당 평가금액 10억 원 이하로 맞춰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나는 팔아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오를 일이 없어. 그럼 한 푼이라도 더 비싼 자리에서 팔겠죠. 그러니까는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매도가 매도를 불러요. 그러면서 더 시간적인 부분에 압박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더 빠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우회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화면 넘기는 영상이 짧게 들어가니까 약간 재미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재미를 위해서 좀 작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자, 우리 1번 내용, 제가 방금 말씀드린 1번 내용 기억하십니까?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안이 담겨있는 바이든 정부의 사회지출 법안, 요거에 대해서, 그죠? 요거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인프라 법안이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데미지를 많이 입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인프라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물론 호재가 많아요. 물론 호재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진짜 결과적으로 영업 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에 즉각적으로 연결되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호재는 맞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막말로 지금 이게 그러면 통과가 안 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주가는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죠? SDI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주가는 두드려 맞고 있고, 미국의 전기차 뭐 생산하는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 어때요? 주가 다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미 주가는 두드려 맞았고 기대감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기대감에 의해서만 주가가 소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셀 기업들, 특히나 뭐 SDI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직접적으로 뭐 큰 영향을 받을 만한 수준은 솔직히 말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안 되겠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브리핑을 드려볼까요? 인프라 법안 통과 안 된다고 전기차 못 팝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친환경적인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글로벌 국책 과제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탄소 배출 관련해 가지고, 그죠? 결국에는 탈석유. 그래서 이런 과정들, 결국에는 전기차부터, 자동차부터 전기차로 바꾸자, 수소차로 바꾸자, 친환경차로 바꾸자. 이게 지금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통과 안 돼서 전기차 판매가 끊겨요? 이 인프라 법안은 너희들이 소비를 해라, 전기차를 사는 대신에 조금 더 지원을 해줄 테니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이걸 바꿔라, 부담을 좀 덜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결국 안 갑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으로 혹시나 주가에 반영이 되었더라면 그 플러스 알파만 지워지는 것이지 기존의 것이 데미지를 입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과 우려감으로 움직이는 것도 맞아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기준선을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거기서 플러스로 기대감과 우려감으로 주가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 짓는 거예요. 자, 그래프로 눈으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거는 이렇게 좋아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쌓일 땐 주가가 좀 더 올라가. 근데 우려감이 있을 땐 주가가 다시 빠져. 너무 공포감, 우려감. 근데 다시 기대감. 이런 움직임인 거예요. 핵심적인,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짜 진또배기의 주가 상승 그래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는 바로 이 화살표라는 겁니다. 이 수직선, 일직선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SDI 기준으로는 자, 연초에 이렇게 꾸준한 상승세, 그 다음에 가파른 상승세 실제로 보여줬고요. 내년도 이 각도는 유지가 돼요. 하지만 지금 중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대감들이 소멸돼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또배기 선은 어떻게? 꺾이지가 않았다고요. 각도는 만만해질 수 있을지언정 전기차 판매에 따라 꺾이지 않았습니다. 구부러지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본다면 코스피 상승이 제한적이라 했죠. 코스피가 뭐 3,000 진짜 잘해봐야 3,100포인트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당분간 힘들어요. 이 3,100포인트 이상으로 시세를 내주기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그랬을 때 코스피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목표가가 상단이 지금 딱 정해져 있고 그 이상 목표가를 높여가는 기업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서대로 봤을 때 목표 주가를 더 높여가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지 않습니다. SDI도 마찬가지고요. SDI도 1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105에서 110까지도 보셔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90에서 뭐 한 88, 90, 뭐 95 요 정도 선상. 그 중간치가 거의 100만원 수준인데, 그러면 SDI 기준으로 100만원이라 놓고 봤을 때 지금 상단을 더 올려갈 때는요, 목표 주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을 때는요, 주가도 계속 따라갑니다. 주가가 따라왔는데, 자 봐봐요 여러분들. 자, 목표 주가를 올렸어, 그죠? 올렸어. 주가가 올라. 그 정도 선상까지 왔더니 어떻게 돼? 목표 주가가 또 올라가니까 이격이 벌어지니까 또 쫓아가요. 이런 느낌으로 가요. 근데 지금은 목표 주가가 동일선상인데 요 안에서 수익을 해결을 해야 돼. 더 많은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형주들 못 가. 지금 코스피 올리기 힘들어. 이런 약간 우려감스러운 거 있어. 잘 된 거야. 주가 빼. 그러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80만원에서 100만원 가는 수익과 60만원에서 100만원 가는 수익이 뭐가 더 큽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빠진다고 다 똑같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에도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래도 너무 안 가는 거 아니냐? 그래도 너무 안 가지 않아요? 내리기만 하는데요? 그럼 단기 매매 하시라고요. 못 기다리겠으면. 저는 애초부터 몇 달 전부터 SDI를 사실 22만원 때부터 24만원 때부터 많이 좀 저의 좀 어떤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긴 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드린 말씀을 좀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종목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계좌에는 잘 묵혀놓기에 너무나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터무니없이 진짜 이 종목을 10년 볼 생각으로 사라. 물론 10년 보면 더 좋죠. 근데 당장이 지금 진짜 지난주와 이번 주만 하더라도 시장의 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데 10년 뒤 그 안에 수백 번이 얼마나 요동을 치겠어요, 시장이. 얼마나 많은 방향성을 바꿀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예요. 그러니까는 기업에 대한 어떤 영업 환경, 사업 흐름이 꺾이거나 진짜 이건 불가피하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이런 하락은 반겨야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좀 드릴 거고, 이게 지금 2차전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셀 기업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2차전지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연말이 지나가고 나면요, 그동안의 대기업들, 우량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오히려 랠리를 좀 보일 가능성은 있다.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오히려 새해에 조금 눈을 떠서 뒤늦게 한번 좀 찾아오시지 않을까. 물론 변수는 오미크론. 산타 할아버지께서 혹시나 오미크론에 걸려 계시면 굉장히 좀 힘드실 수 있고요. 그건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느낌들을 좀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주는 여러분들 단기 매매 위주로 추천주를 제가 요런 영상에서 급등주 공략 영상에서 남겨드리고 하니까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보고자 하시는 분들, 시장 브리핑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요런 썸네일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런 썸네일 참고해 주시고요. 단기 매매와 추천주를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런 것들 위주로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채널 내에서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업계 최고로 저렴한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아주 값지고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주식에 대한 성과도 성과지만 돈을 번 기쁨도 기쁨이지만 오히려 내가 이거를 물고기를 제가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잡는 법까지 직접 가르쳐 드리고 옆에서 다 이렇게 손수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쁨과 행복은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식 하루 이틀하고 관둘 거 아니면 오셔서 이런 것들까지 함께 경험을 좀 해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전문가가 실력이 있어야 교육도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말 듣고 들어가면은 교육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은 뭐다? 버티세요. 들고 가세요. 좋은 기업이니까 들고 가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게 리딩이 전부입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오셔서 꼭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리딩의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까워요. 빠르게 오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단타수정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